자, 봅시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집합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뭐 크게 집합이 어렵니? 개수관. 일단 봐봐. 다 풀어봤을 거야. 그지? 1번부터 8번까지는 아마 틀린 거 없을 거고. 그지?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9번부터가 이제 유형별로 하나씩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뒤쪽으로 가면은 심화 문제, 고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하나씩 좀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데 개념을 조금만 다시 정리를 해볼게. 알았지? 헷갈리지 말라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요거랑 그다음에 요거의 차이.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A가 똑같이 있어도 여기 A가 똑같이 있었어. 여기는 얘는 어떤 의미야? A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있었을 때 그대로 여기 들어간다는 의미. 그죠? 원소라는 의미니까 여기는 얘가 그대로 들어가 있으면 답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어때? 얘는 어떤 뭐가 들어가 있겠어? 집합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지? 집합이니까 집합 표현 방법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는 얘네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 그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여기는 요 대가 중괄호인가? 중괄호를 이거 떼버리고, 그지? 중괄호를 떼버리고 생각하면 여기는 이 표현이랑 완전 동일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는 거. 여기는 얘는 집합과 원소의 관계고요. 얘는 집합과 집합의 관계입니다. 그죠? 집합이 여기 집합이니까 집합 기호 하나 떼버려야지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생각할 수 있다. 그런 거잖아, 그지?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얘는 약수의 집합입니다. 18의 약수의 집합입니다. 1, 2, 3, 6, 9, 18 이렇게 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1 들어가요, 맞아요. 그 다음에 4는 들어가지 않아요, 틀렸습니다. 12 들어가지 않아요, 맞고요. 여기 얘 9는 들어가는데, 그죠? 들어가는데 안 들어간다고 해서 틀린 거고. 그런 식으로 그냥 생각하면 되는 거. 이게 뭐 어렵지 않아요. 별거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1번 봐봐, 11번. 11번에서 여기는 얘. 이거 정확하게 판단되니? 상황 자체가? 그렇지, 좀 헷갈리죠. 그러니까 S라고 하는 애 일단은 뭐라고 준 거야, 문제에서. 뭐라고 준 거야? S라고 하는 애 누구랑 누구가 들어가 있었다고? 일단은. 그렇지, 4랑 5가 들어가 있었다고 이렇게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각각 지금 보면은 S의 원소였다면 그때 두 개 더한 것도 S의 원소예요라고 준 거잖아. 그지? 그 더한 것도. 근데 봐봐. 여기서 A랑 B랑 다르다는 말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러니까 얘가 막 4였어. 얘도 4였어. 그럼 두 개 더하면 얼마야? 8이지. 그럼 8도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4랑 5랑 하면 9 무조건 들어갑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5랑 하면은 10 무조건 들어갑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작은 것부터 쓰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 다음 또 뭐가 제일 작을까? 그 다음에 4랑 8 들어가면은 그지? 두 개 더하면 10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됐습니다? 등등등등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15까지, 15까지 한번 써볼까? 13 돼요? 안 돼요? 되네요. 이거 두 개 더하면 13 되는 거 맞네요. 14는 요거랑 요거 더하면 14 되는 거 맞네요. 무조건 들어갈 겁니다. 15는 얘랑 얘랑 더하면 되겠죠? 15. 됐습니다? 근데 봐봐. 여기 쭉쭉쭉 계속 갈 거야. 얘는 무한집합이에요. 사실상. 하지만 여기서 무조건 안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들어간다고 확정 지을 수 없는 것은 11이라는 원소였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나머지는 다 있잖아. 8도 있고요. 그다음 10도 있고요. 14도 있고 15도 있어요. 그죠? 11이 무조건 들어갔다는 보장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여기 작은 것들 중에서 아무리 조합을 해봐도 11을 만들 수는 없었거든. 그치? 11이 안 되니까 얘는 무조건 들어간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확정 지으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헷갈리지 않지? 이제? 물론 풀 때 이렇게 풀었을 것 같아. 맞아요? 이렇게 풀었었는데 여기 얘가 맞게 푼 거야. 막 이런 의문이 좀 들었을 것 같은데 맞게 푼 거 맞아요. 오케이? 그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다음 부분집합의 개수. 다시 부분집합. 여기서 우리가 딱 경우의 수까지 하고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경우의 수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조금 노가다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NCR이라든지 NPR이라든지 이런 기호에 좀 익숙해져 있는 상태라면은 여기 얘는 보자마자 1, 2, 3, 4, 6, 12, 6개니까 6, 2군요, 답은 15, 15개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쉽거든. 오케이? 쉬운데 이거를 지금 못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다 노가다를 띄워야 됩니다. 알았죠? 이거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막 전체를 다 노가다 띄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1이 들어간 거 생각해봐. 1이 들어간 거. 1. 하나만 있는 것도 1과 누가 들어간 거? 1과 2가 들어간 것도 있을 거고 1과 3이 들어간 것도 있을 거고 1과 누가? 4 들어간 것도 있을 거고 1과 6 들어간 것도 있을 거고 1과 12 들어간 것도 있겠지? 여기서 몇 개 나왔어 이렇게?
몇 개 나왔어? 5개 나왔어. 그치? 그 다음에 또 세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1이 안 들어가 있는 거 이제 2 들어가 있는 거 생각해. 2 들어가 있는 것만 기준으로 생각해봐. 오케이? 2를 여기서 셌으니까 더 이상 셀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2보다 큰 것 쪽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뭐 있어요? 2, 3. 또 뭐 있겠어? 2, 4.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2, 6. 그 다음에 또 뭐 있겠어? 22, 22 이렇게 있겠죠? 이런 거 가능합니다. 그 다음 또 3, 4. 그렇지. 그럼 이게 봐봐. 지금 하나씩 줄어들고 있네. 그치? 하나씩 줄어들고 있어. 여기서 몇 개였어? 5개였어. 그 다음에 4개였을 거고, 그 다음에 3개였을 거고, 그 다음에 2개였을 거고, 그 다음에 1개였어. 그 다음에 없겠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세주면 얘가 몇 개다? 15개다. 이렇게 세버리면 돼. 굳이 끝까지 다 셀 필요 없이 대충 규칙이 딱 나오면 그렇게 나눠서 세버리면 돼. 알았죠? 근데 여기서 하나만 중학교 때 한 거니까 중학교 때 했거든 우리 이거 기억나? 자 그럼 경우에서 잠깐만 얘기하고 할게. 왜냐면 이거 그냥 15 그냥 되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지금 못 구하고 있으니까 다 노가다할 수밖에 없잖아. 얼마나 시간이 아깝니 그치? 조금만 얘기를 한번 해볼게. 간단한 개념이니까. 봐봐. 반에 몇 명 있어 너희들? 25명. 20명 있다 쳐볼게. 오케이? 20명 있어요. 내 맘이에요. 20명 중에서 내가 반장도 뽑고 싶고요. 그 다음에 부반장도 뽑고. 요즘 회장 부회장이라고 하니? 아니요. 반장 부반장 해요? 네. 지금 연희가 부반장인가? 이번에 안 했어요. 아 이번엔 안 했어? 2학기 때는 아니었어? 어쨌든 반장도 뽑고 싶고 부반장도 뽑고 싶어. 그러면 반장을 뽑는 경우가 몇 가지야? 반장 뽑는 거 20가지겠지. 맞아요? 20명 중에 한 명이 반장이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 다음에 그럼 부반장이 되는 거야. 그 반장이 부반장까지 같이 할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뭐 몇 가지겠어? 19가지입니다. 이렇게 셀 수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냥 반장, 부반장을 뽑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야. 얘보다 어때? 이 얘를 곱하고 거기서 하나를 빼서 곱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맞아? 근데 여기서 반장, 부반장 20명 중 마찬가지 20명 중에서 이번에는 임원을 2명 뽑고 싶었어. 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오케이? 이거 기억나죠? 그렇게 했잖아 우리. 그죠? 나랑 하진 않았지만. 그죠? 그래 이제 20 곱하기 19 똑같이 가는데 봐봐. 처음에 뽑힌 임원이 연이었어. 두 번째 뽑힌 임원이 민지였어. 이 경우라. 첫 번째 뽑힌 임원이 민지였어. 두 번째 뽑힌 임원이 연이었어. 똑같지? 그치? 근데 얘가 배열되는 만큼 두 가지만큼 뭐가 돼? 중복이 발생한다. 라고 해서 여기 얘를 뭘로 나눴어요? 2로 나눴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봐봐. 2명을 뽑고 싶었어. 근데 여기는 얘네들이 지금 똑같잖아. 여기는 얘네들이 다르잖아. 그지? 근데 집합도 마찬가지지 않니? 어차피 뽑고 싶은 거잖아. 그지? 뽑고 싶은 거야. 뽑고 싶어. 근데 걔네들의 순서가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요. 그냥 뽑기만 하면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지금 몇 개 중에서 6개 중에서 몇 개를 뽑고 싶은 건데 2개를 뽑고 싶은 건데 걔네들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6이라고 써주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써줄 5라고 써줄 거야. 그 다음에 거기는 이걸 뭘로 나눠줄 거야? 2로 나눠줄 거야. 얘를 15가지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나 2개가 뽑으면 하나의 부분 집합이 완성되는 개념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두 개 뽑을 때. 이게 두 명을 뭐 할 때? 2명 뽑을 때의 이야기라고 생각. 뽑을 때. 그냥 얘네들이 다르면 어때? 그냥 곱하기 하면서 가면 돼. 하나씩 줄여가면서. 그치? 여기 있는 얘는 어때? 나중에 뭘로 나눠주세요? 2로 나눠주세요. 오케이? 나중에 2로 나눠주세요. 이런 거였고. 이제 마찬가지 3명을 뽑을 때 3명을 뽑아야 돼. 너희 학급 임원 중에서 뭐뭐 있니? 반장, 부반장, 총무 뭐 이런 거 있니? 서기 뭐 이런 거 있어요? 아니요. 그냥 반장이랑 부장. 부반장이랑 과목부장. 과목부장이 있어? 네. 여기서 서기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총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총무까지 있어. 이렇게 3명이 있었어. 3명을 뽑고 싶어. 그럼 그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세 가지가 아니라 20, 19, 18 이렇게 가질 수가 있겠죠. 맞죠? 근데 마찬가지로 20명 중에서 뭘 뽑고 싶어? 임원 몇 명을 뽑고 싶어? 임원 3명을 뽑고 싶어 라고 한다면 똑같아. 여기는 얘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얘는 20 곱하기 19 곱하기 18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얘를 뭘로 나눠야 될까? 얘는 기억나니 혹시? 3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6으로 나눴어요.
왜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렇지. 얘는 사실 어떤 의미냐면 2 곱하기 1의 의미야. 2 곱하기 1의 의미거든. 여기 있는 얘는 뭐의 의미냐면 3 곱하기 2 곱하기 1의 의미. 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래서 6으로 나눈 거야 얘는. 나중에 이제 3팩 이런 거 보여. 이거 뭐라고 읽어? 뭐라고 읽는다고? 3 이렇게 읽는 거 아니야? 알죠? 느낌 된다고. 3팩 이렇게 읽는 3팩토리얼 이렇게 읽는 게 있어요. 얘가 의미하는 게 3 곱하기 2 곱하기 1 뭐 이렇게 돼 있네요. 5팩은 뭐겠어? 5 이게 5팩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돼 있는 얘거든. 그러니까 얘는 3팩입니다. 쉽게 말하면 6이라고 하는 의미가 3팩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중에 경우에서 한번 배우게 될 거예요. 얼마 멀지 않았어요. 한 2달 있다 배울 거예요. 오케이? 어쨌든 지금 여기서 지금 몇 개를 뽑았으니까 원소의 개수 몇 개였으니까 2개였으니까 그냥 뭐 해주면 되는 거야? 6 곱하기 뭐야 5를 2로 나눈 거야. 얘는 사실 2 곱하기 1의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치? 이렇게 해서 답이 15가 나온 거거든. 근데 만약에 원소의 개수가 3개인 그 다음 집합의 개수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면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6 곱하기 5 곱하기 뭐에 4 한 다음에 거기에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해주면 돼. 다음 몇 가지? 20개가 부분집합의 개수군요.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요건 기억해 놓는 게 좋겠지. 오케이? 요건 기억해 놓는 게 좋겠지. 그냥 바로 나올 수 있어요. 됐나요? 요건 하나 기억해 놓읍시다. 얘를 이렇게 3, 2, 1로 나눠주세요. 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념 정리 하나 해놓고 그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뭐 이런 거는 간단하죠, 얘들아. 이런 건 간단하죠. 지금 선택권을 몇 개. 이것도 그냥 그렇게 한번 해볼까 그럼? 지금 배운 거대로. 여기 몇 개 있어요? 5개 있죠. 그죠? 5개 있죠. 근데 얘 부분집합이어야 돼. 이 5개는 부분집합이야. 근데 6은 들어가면 된대 안 된대? 안 된대. 그럼 몇 개만 고르면 되는 거야 여기서. 3개만 고르면 몇 개 중에서? 4개 중에서, 그지? 4개 중에서 몇 개를 골라야 돼? 3개를 골라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4, 3, 2 이렇게 되고 여기는 3, 2, 1 이렇게 되는 몇 가지? 4가지가 되는 뜻이지. 그게 좋죠? 이렇게 정리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여기 있는 이 숫자부터 하나씩 줄여가면서 몇 개? 3개. 줄여가면서 3개 줄여가면 됩니다. 여기 얘도 마찬가지 이 숫자부터 차례대로 줄여가면서 몇 개? 3개. 이렇게 곱해주는 형태로 흘러가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나와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여기 집합의 개수가 20개, 21개, 21개였어. 아까 20개 했으니까 21개. 여기서 3개를 골라주세요. 3개를 골라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21 곱하기 20 곱하기 19. 여기 밑에는 3이 이렇게 그렇죠? 그럼 여기 얘가 4개면 어떨까? 하나 더 해요 그냥. 여기 4부터 하면 돼.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 요게 이제 나중에 NCR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불리게 됩니다. N개 중에서 R개 골라주세요. 이런 개념으로 불리게 됩니다. 알았죠? 여기까지 기억해 놓고 있으면 더 좋겠네. 다음 넘어가서 4번 봅시다. 14번. 내가 왜 웃는지 알지? 우리 연희의 취약점. 해결했어요. 등호가 있는 거 없는 거 확인했어. 할 수 있겠어? 오케이, 좋아요. 이게 사람은 이게 발전을 하는 동물이니까, 그죠? 다 발전을 해요. 처음에 안 되더라도 계속 해보면 됩니다. 좋습니다. 넘어가요. 다음. 넘어도 될 것 같고요. 그게 어렵지 않고. 그 질문 있니? 16번 16번. 16번 같이 볼게요. 뭐냐? 여기서 지금 집합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었대. 근데 A가 B에 포함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은 찬찬히 생각해 보는 거야. A라는 집합 여기 밑에다 써볼게요. 다시 5랑 A 더하기 1이 있었대. 그냥 B라는 집합 다시 한번 써볼게요. 얘는 1이랑 3-A랑 B 더하기 5가 있었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이 상태에서 가만히 보니까 얘가 이렇게 포함하게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여기 있는 얘에 있는 건 무조건 여기 있는 얘에 뭐 해야 돼?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봐봐. 아무리 봐도 5가 1은 아니니까, 그치? 5가 될 수 있는 건 얘 아니면 얘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치? 여기 있는 얘는 어때?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겠지? 맞아요? 근데 여기는 얘랑 얘랑 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다는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던 거야. 모든 경우를 하나씩 그냥 해보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그냥 뭐냐면 세 글자로 그냥 뭐야? 노가다. 그치? 노가다 해주면 돼요. 그렇죠? 첫 번째, A 더하기 1이 모인 경우 생각해볼까? 3 그치? A 더하기 1 말고 5 먼저 하자. 5가 모인 경우 생각해볼까? 3-A인 경우 한번 먼저 생각해보자. 오케이?
3-a인 경우 이렇게 먼저 생각해요. 그럼 얘는 뭐 a가 얼마라는 소리고? 그렇지, 마이너스 2였다는 소리고. 그렇다면 얘가 마이너스 2였다는 소리니까 얘가 마이너스 1 될 거 아니야. 이제 마이너스 1은 여기 지금 아직 안 보이잖아, 그렇지? 여기다 직접 집어넣으면 여기는 얘는 5가 될 거고, 마이너스,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a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일 거라고. 그럼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었던 거니까 그때 b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이렇게 한 쌍 나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어요? 뭐가 5인 경우, b 더하기 5인 경우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지? 여기는 얘가 얘였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일단 b는 얼마다라고 확보할 수 있고요. 0이었다라고 확보할 수 있고요. 봐봐, 얘가 얘였으니까 이제 얘는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겠지, 맞아요? 그럼 얘는 또 경우가 몇 개로 나눠지는 거야? 다시 두 개로 나눠지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누구인 경우? a 더하기 1이 뭐인 경우? 1인 경우도 있을 거고 a 더하기 1이 뭐인 경우도 있겠어? 3-a인 경우도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럼 얘의 경우 a가 뭐인 경우? 0인 경우다라고 생각하고 이거 넘어가고 넘어갔더니 a가 얼마인 거야? 1인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됐습니다. 그럼 지금 b가 0인 경우에 대해서 a가 얼마인 경우? 0인 경우 하나 살펴본 거고, 그 다음에 또 a가 1일 때 b가 0인 경우까지 이렇게 살펴본 거잖아요. 그래서 총 몇 개? 세 쌍이 나왔어요. 얘가 되는지 먼저 하나씩 꼭 확인해 주세요, 얘들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됐을 때는 a가 뭐겠어요? a라는 애가 5랑 1이겠죠? 그 다음 b는 뭐겠어요? 1과 3과 5가 되겠죠? 포함하기 3가 맞네요, 그죠? 괜찮아.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 다시 한번 가보는 거야. 요 확인 작업 귀찮다는데 꼭 해줘야 돼. 알았죠? 해줘. 여기 얘가 뭐가 돼? 5랑 2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b는 뭐가 됩니다. b는 1과 2와 5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포함하기 선입한 거 맞겠죠? 그러니까 맞는 거야. 그러니까 다 된다.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된다. 총 3개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요건 확인 안 해봤나요? 이거 확인해봤어요, 이거. 알았죠? 쓰지만 않았을 거 확인해봤습니다. 다 확인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 두 개 더한 결과되잖아요. 두 개 더하면 얼마? 마이너스 8이죠. 두 개 더하면 얼마? 0이죠. 두 개 더하면 얼마? 1이죠. 제일 큰 값은 1이었을 거고 제일 작은 값은 마이너스 8이었어요. 그래서 얘 빼기 얘 달라? 답은 9군요. 이렇게 풀어줍니다. 됐나요? 오케이. 다음 17번 혹시 질문인가요? 17번은 해보자. 얘가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알죠? 여기 얘가 무슨 말인 것 같아? 얘들아. 일단은 선생님 지금 말하고 싶은 건 여기는 얘가 무슨 말? 그러니까 PA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읽을 때 있잖아, 얘들아. 그냥 PA는 그냥 X가 A의 부분집합입니다.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이 PA라고 하는 게 뭔지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알죠? 뭔지. 얘랑 같은 거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는 분명히 무슨 표현으로 주어져 있어? 조건제시법으로 표현된 집합이에요, 집합. 그러니까 PA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집합입니다. 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집합이에요. 뭔가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인가 봐요. 이런 생각을 먼저 해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게 PA. 다음, 여기는 얘가 의미하는 게 도대체 뭔가요? 생각해봐. 근데 얘 집합이긴 한데 뭘 원소로 갔는데? X를 원소로 갔는데, 근데 X는 뭐래? A의 부분 집합이에요. 무슨 말이야? A의 부분 집합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입니다. 다시 A의 부분 집합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A의 부분 집합은 뭐가 있겠어? 공집합이 있겠지. 그럼 뭐가 있겠어? A라는 집합도 있겠지. 그냥 B만 있는 집합도 있겠죠. 그 다음에 A랑 B를 다 가지고 있는 집합도 여전히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뭐가 됩니다. 얘가 집합에는 아무거나 다 들어가도 괜찮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들어가요. 됐습니다. 그래서 A의 원소가 아닌 거 찾아주세요. 뭐 있니? 다 원소죠? 못 빼고. 여기 얘. 됐습니다. 저런 애는 없잖아.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갑니다. 다음 넘어가서요. 자, 18번 되게 중요한 이야기. 선생님은 여기서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라고 했어요? 이 이야기가 뭐랑 똑같다. 얘가 그렇지. A는 B. 두 집합의 성근. 서로 같은 집합이다라는 얘 정의라고 했어요. 그죠? 저거 보니까 두 개가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어차피 얘랑 같았으니, 그죠? 같았으니 이제 얘랑 같거나 뭐 얘랑 같거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은데, A는 다 해봐야겠네, 그지? 경우를 또 마찬가지로 귀찮다. A 더하기 4가 뭐거나 1일 때, 그죠? 그러면 이제 A 제곱은 뭐여야 돼? A 제곱 마이너스 2A여야 되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A 제곱이랑 A 제곱 마이너스 2A랑 같으려면 A가 0일 수밖에 없거든. 근데 여기서 보니까 A는 마이너스 3이잖아.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선택권 a 더하기 4가 얼마여야 되고 a제곱 마이너스 2a여야 되고 그치? 그럼 a제곱이 뭐여야 되고 1이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이걸 만족하는 a 값은 뭐가 되겠어?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는 0일 테니까 이걸 만족하는 거는 1 마이너스 1 또는 4가 될 거고 이걸 만족하는 a 값은 뭐가 되겠어? a제곱을 1이라고 주는 거야 얘는 마이너스 1과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것도 만족시키고 저것도 만족시키고 둘 다 만족시켜야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군요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되게 쉬워요 다음 19번 19번 여기서 B랑 C 다 원소나열법을 나타낼 수 있어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따로 설명 안 해도 괜찮겠죠? 넘어갑니다 잘했지 이거? 네. 좋아요 넘어 해서 다음으로 가봤더니 얘는 뭐래요? 두 집합 A랑 B에 대해서 B가 A의 진부분 집합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네요. 그죠? 진부분 집합입니다. 그때 A 더하기 B의 최대값을 구해주고요. A랑 B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관계. 그럼 얘의 약수는 뭐가 되고 1이랑 2랑 4랑 8이랑 16이 될 거고. 그건 얘의 부분 집합, 진부분 집합으로서 1이랑 A랑 8이랑 B가 있었어요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A 더하기 B의 최대값이라는 거는 요 A 더하기 B가 최대가 되고 싶은 거야. 제일 큰 것만 하나씩 골라서 가지고 싶었던 거야. 그지? 그럼 당연히 B는 뭐이고 싶고 16이고 싶고 그지? 그 다음에 A는 뭐이고 싶어? 4이고 싶겠지. 8일 수는 없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16이랑 뭐랑 4랑 더해서 합은 20입니다. 이렇게 표현되는 게 쉬운 문제야. 됐습니다. 다음 부분 집합의 개수. 자, 얘들아 부분 집합은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할 때는 무슨 얘기? 세 글자. 선으로 시작해서. 그렇지, 선택. 선택권이 몇 개 있나요? 이게 중요한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A에 뭐가 있어? 부분 집합이 궁금하대. 부분 집합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부분 집합을 X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라고 한다면 X가 여기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맞아? 그럼 X에 들어갈 거는 어떻게 될까? 이거를 A라는 집합에 뭐가 있었다? A라는 집합에 뭐 예를 들어서 1, 2, 3, 4가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요 1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선택권 몇 가지 있어요? 두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얘 두 가지, 얘 두 가지, 얘 두 가지, 얘 두 가지 해서 총 2의 4제곱까지였던 거잖아. 진부분 집합은 하나 빼주세요 이런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선택권 싸움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 원소 몇 개니? 하나, 둘, 셋, 넷, 5개네? 4개죠? 맞죠? 요거가 하나의 뭐야? 원소야. 그지? C랑 D를 원소로 만든 집합 자체가 하나의 원소로 들어가 있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원소에서 하나, 둘, 셋, 4개가 있었고 얘는 4개가 있었고 부분 집합 개수는 2의 4제곱이니까 16개가 있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답은 20입니다.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여기서 조금만 더 확장해 가볼게요. 자, 선택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확장해서 가보려고 합니다. 잘 봐봐. A라는 집합이 있어요. 여긴 얘가 1과 2와 3과 4와 5 이렇게 돼 있었어. 이렇게 돼 있었어.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줬냐면 A의 부분 집합으로 B가 있었고요. 그다음 B의 부분 집합으로 C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었대. 이런 걸 만족하는 B랑 C라는 집합이 있었을 거야. BC라는 집합이 있었을 거야. 그러니 걔의 개수는 총 몇 개가 될까? BC의 순서쌍의 개수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B가 하나 결정되고 C가 하나 결정되는 형태가 하나가 결정됐어. 그럼 그게 한 개. 그치? 또 다른 게 또 B가 결정되고 C가 또 결정됐어. 그럼 또 그게 한 개. 이런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걸 만족하는 BC가 총 몇 개나 존재하나요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뭘 어떤 느낌으로 가져가는 거냐면 선택권이라고 하는 여기는 얘의 입장, 요 느낌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얘 A라는 집합이 있었어요. 그치?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었어? B라는 집합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었어? C라는 집합이 있었어. 라고 한다면 여기는 요 원소가 A 안에 있다고만 했으니까 요 안에서 어떻게 들어가면 되겠어? 여기나 여기 세 개 중에 하나 들어가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는 2는 어때? 얘도 여기나 여기 세 개 중에 하나 들어가면 되겠지? 맞아? 다 똑같을 거 아니야. 다 선택권이 몇 가지 있는 거야 이제? 3가지씩.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됩니다? 3의 5제곱 가지가 됩니다. 개수는 3의 5제곱.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원래는 2였잖아. 선택권이 뭐였어? 2였어. 왜? 여기 안에 지금 A라는 안에 X라는 애를 기준으로 생각해봤을 때 선택권이 몇 개밖에 없었어? 공간이 몇 개밖에 없었어? 2개밖에 없었거든. 그죠? 2개밖에 없었어. 근데 지금 여기는 이 경우를 봤더니 지금 A 안에 지금 뭐가 있어? 공간이 하나, 둘, 세 개의 공간이지. 선택권이 몇 가지로 늘어났습니다? 3가지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런 이렇게 돼 있는 여기는 얘 개수를 구해주세요라고 한다면 요 1이 어디 들어갈까 고민하고 2가 어디 들어갈까 고민하고 뭐 3이 그래서 5까지 어디 들어갈까 고민을 해버려. 그치? 그럼 다 세 가지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전체 B, C는 그렇게 한번 선택될 때마다 B랑 C가 하나씩 결정 나겠지. 요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를 들어서 1은 여기 들어갔어요. 2는 여기 들어갔대요. 3은 여기 들어갔고요. 4는 여기 들어갔고요. 5는 여기 들어갔어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B라는 집합은 뭐가 되는 거고요? 2랑 3이랑 5가 된 거고요. C라는 집합은 뭐가 된 겁니다. 3이랑 5가 된 겁니다. 그죠? 그럼 A의 부분 집합으로서 지금 이렇게 한 세트가 딱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들어가는 곳마다 들어가는 그 경우마다 이런 집합들이 하나씩 어떻게 될 거야? 완성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집합의 순서상의 개수는 몇 개가 되나요? 3의 5제곱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 지금 민지 이거 이해 안 된다. 그치? 다시 봐봐. 그러니까 우리가 2의 n제곱이라고 부르는 그 이유는 다시 봐봐. 여기에 지금 뭐가 있었어? 1이랑 2랑 3이랑 4가 있었어. 이렇게 있었어. A라는 집합. 근데 얘 부분집합이라고 해서 얘 부분집합이라고 해서 무슨 표현이냐면 얘 부분집합 X. 이 X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X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이런 의미였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X의 개수를 구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어?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1, 2, 3, 4, 4개 있어요. 4개 있으니까 여기 2의 4제곱으로 그냥 접근할래요. 그냥 뭐 이렇게만 그냥 풀었단 말이야. 왜 도대체 얘가 2의 4제곱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2의 4제곱인 것만 집중해가지고 그지? 여기는 얘만 기억해가지고 여기는 얘들만 풀었단 말이야. 맞아요? 근데 얘가 왜 도대체 이게 4제곱이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선택권 지금 원소들이 1과 2와 3과 4가 날아다니고 있어요. 얘네들이 여기다가 적절하게 집어넣을 겁니다. 그치? 하나 이렇게 선택해서 집어넣을 거야. 집어넣었을 때 이 X가 되는 거. X가 되는 게 과연 몇 개나 있을까? 그치? 그런 걸 세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요 1은 여기로 들어가거나 여기로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고. 그치? 뭐 여기로 들어갔다 쳐봐. 여기 2는 뭐 여기로 들어갔다 쳐봐. 3은 여기로 들어갔어요. 4는 여기로 들어가도 돼.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가. 그럼 이게 하나의 집합이 완성된 거잖아. 집합 X가 끝난 거야. X가 지금 뭐가 된 거야? 2랑 3이랑 4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 돼버린 거야. X는 지금. 그치? 근데 이게 이것만 있겠어? 아니잖아. 1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2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죠. 3이 여기 들어가고 4가 여기 들어갔다면 그때 X는 뭐가 되겠어? 1이랑 3이랑 4 이렇게 되는 집합일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나씩 선택할 때마다 여기는 이게 요 자리 아니면 요 바깥의 자리 아니면 요 안쪽 자리 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마다 그 선택이 완료가 될 때마다 어때? 집합이 하나씩 결정돼서 나오지. 그래서 이 부분 집합의 개수 총 개수를 구해주세요라고 한다면 얘네들의 모든 선택권들을 다 곱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 1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고 2가지고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건 2가지고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건 2가지고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건 2가지거든. 다 2가지씩이니까 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였던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한 거야? 2의 4제곱이라고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지금 상황은 어때? 이런 걸 만족하래. 그러니까 A에 지금 원소가 몇 개 있는데 5개가 있는데 5개나 있는데 이런 걸 만족하래. 그럼 어떻게? 그냥 여기 그림을 그려봤더니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 그럼 얘는 지금 선택권이 몇 가지씩 있는 거야? 3가지씩 있는 거야. 공간이 몇 개 있어? A의 공간이 3개씩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얘 선택권은 3가지씩 있어요. 근데 얘도 3가지 선택해야 되고 얘도 3가지 선택해야 되고 얘도 같이 다 3가지씩 선택해야 되니까 얘의 결과가 뭐겠어?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3이 몇 번 곱해졌으니까 5번 곱해졌으니까 3의 5제곱 개가 됩니다. 얘가 여기는 얘 개수가 됩니다. 집합 BC의 순서상의 개수가 된다.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BC의 순서상의 개수가 도대체 뭐예요? 그지? 이게 좀 헷갈리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분 집합 X의 개수가 궁금합니다라고 한다면 부분 집합 X의 개수가 궁금하다고 한다면 요거까지 이제 이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까지 이해가 돼요. 그럼 순서상이라고 돼 있으니까 괜히 순서상이라고 돼 있으니까 괜히 조금 어색한 것 뿐이지 그냥 이렇게 생각해봐. B랑 C의 세트가 BC 세트 이렇게 얘가 몇 개나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만족하는 BC 세트가 몇 개 존재할 수 있을까요? 만족할 수 있을까요?
나는 요 입장에서 바라보면 요 입장은 뭐가 되겠어? 그냥 요거라고 이제 바로 받아들여지니 B가 하나,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내가 선택을 다 해버리면은 B랑 C가 하나 딱 결정될 거 아니야, 한 세트로. B랑 C를 한 번에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이러면 뭐라고요? B가 이렇게 결정난 거고 그다음에 C가 이렇게 결정난 거야. 그럼 요거 만족하는 요 세트 이렇게 두 개 딱 나오는 거 맞죠? 맞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 그러니까 얘의 세트, B랑 C의 세트라는 느낌의 그 뉘앙스가 뭐냐면 이렇게 돼 있는 얘의 순서상의 개수입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왜냐면 이 순서상의 개수는 이 앞에랑 뒤에랑 딱 분명히 구분이 되고, 그지? 우리 순서상 보통 어디서 봤어? 좌표평면의 순서상으로 봤잖아. 얘가 1이고 얘가 2인 거랑 뭐 얘가 2이고 얘가 1인 거랑 당연히 다른 점이다. 이렇게 판단하지. 그러니까 얘가 뭔가 결정 날 때마다 얘도 하나씩 결정 나야 되고 두 개가 다 두 개의 지금 그 요소들이 꽉꽉 차 있어야지. 꽉꽉 차 있어야지 이 하나의 세트가 완성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런 의미로서 뭘 생각하는 거야? 순서상의 개수라고 그냥 말을 붙이는 거야, 사람. 오케이? 그러니까 집합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B랑 C 집합의 개수를 구해주세요라고 말을 해도 되는데 그렇게 말하기 좀 귀찮으니까 B, C라고 하는 요 순서상의 개수가 몇 개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뿐이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3의 55개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일단 B, C 순서상의 개수 몇 개인지 이거 판단하는 거 어떻게 확인해 주세요. 이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부분 집합의 개수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얘가 이런 경우였다면 이렇게 됐다면 얘는 이런 식으로 가니까 선택권이 몇 개씩 있어? 3개씩 있어. 그러니까 얘는 3의 5제곱이 될 겁니다. 결국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해주세요라는 게 이게 무슨 얘기랑 똑같다? 선택권.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랑 오케이? 그다음 몇 번의 선택권이 있는지. 맞아요? 얘는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2가지였던 거고 얘는 4번의 선택권이 있었던 거. 맞아요?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어때?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3가지가 되는 거고 얘는 5번의 선택권이 있었어. 맞아? 그냥 3가지. 그냥 그럼 저기에 D나 X 들어가면은 다시. 저기 어. 아니에요. 아니야, 말해봐. 말을 못 하겠어요. 여기에 이게 X가 대신 들어가 있는 경우 다른 문제 많이 풀어봤는데 이렇게 풀지 않았잖아요. 이런 느낌인가? 아니요. 아니. 말리는 거. 그럼 좀 더 확장시켜볼까? 이렇게 돼 있었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여기 D가 들어있어. 네, 저거예요. 그래요. 저거였어. 그럼 얘는 지금 여기 하나 뭐가 더 들어가 있어? D가 하나 더 들어가 있잖아. 그럼 선택권이 몇 개로 바뀌어? 4가지로 바뀌는 거야. 그럼 4의 5제곱이 돼.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오케이? 왜? 근데 선택권의 가지수는 몇 개 있으니까 선택권은 총 5개의 선택권이 있고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는 4가지씩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 하나 더 있으면 5의 5제곱이겠죠. 거기까지는 안 나와. 여기까지만 나와. 이거 나오면 되게 어려워해. 되게 많이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 아니 이건 뭐 22번 못 푸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나요? 아니요? 아니죠? 넘어갈게요. 다음. 이건 어땠어? 23번 괜찮았니? 네. 왜요? 안 해도 되겠어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잘했네. 다음 넘어가서 이거는 여기서 선생님이 지금 독해법이라고 써줬던 거 기억나요? 이걸 주어를 누구로 말하고 A로 말하고 A는 B의 뭐다? 분집합니다. 두 번째 B는 A를 뭐 합니다? 포함합니다. 이렇게, 그지? 근데 여기서는 봐봐. X, B, A 이렇게 돼 있어. 좀 전에 선생님 부분 집합 개수 구하라 막 이거랑 좀 비슷한 느낌인 것 같지만 여기서는 지금 A랑 B가 결정돼 있는 상태고 그냥 X만 구하는 거야. 아까 문제는 여기서 X랑 B를 다 구해달라는 그런 문제였던 거고. 맞아, 두 개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이런 문제에서 이 뉘앙스는 어떻게 판단하면 될까요? 여기는 이 식에서는 주어가 누구야? X잖아. 그지? X는 B를 뭐한다? B를 포함한다 이렇게 느끼면 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요 식에서 요거에서 X는 A의 뭐다? 부분 집합이다. 부분 집합. 근데 뭐 X를 주어로 놔야 돼요. X가 궁금한 거니까. 그치? A가 궁금하니? 아니잖아. 그치? B가 궁금하니? A가 궁금하네 실제로는.
근데 지금 A를 주제로 하는 게 아니라 X를 주제로 하는 거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X를 기준으로 여기 얘 두 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X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봅시다. X라고 하는 건 결국 뭐겠어요? B를 포함한다는 얘기는 B를 포함한다. 무슨 말이야? B라고 하는 게 뭐였는데 1과 2만 이렇게 있던 거였는데 그리고 1이라는 숫자랑 2라는 숫자를 포함하는 그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뭐에 A의 부분집합입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선택권이 몇 개 있어? 원래는 선택권 몇 개 있어? N개가 있어야 돼. 그치? 원래 선택권이 N개가 있어야 되는데 선택권 몇 개를 뺏겼네. 두 개를 뺏겨버렸네. 왜? 얘네들은 무조건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맞아? 그러니까 선택권이 몇 개 남았어? N-2개 남았어. 그치? 2의 N-2죠. 2개 뭐다? 64. 64가 뭐다? 2의 6죠. 아, 그러니까 N은 얼마였구나? 8. 됐습니다. 64는 2의 6제곱. 이거 다 알죠? 1024는? 네? 1024. 2에 잠깐만요. 오. 빨리 나안 1024? 어. 안 되는데. 1024는 2의 10제곱이에요. 64는 2의 6제곱. 256은 2의 8제곱. 128은 2의 7제곱. 512는 2의 9제곱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많이 하다 보면 알게 돼요. 이렇게 지수 쪽에서 많이 하고.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좀 이렇게 많이 접하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선생님이 암기 되게 못하잖아, 그지? 암기 되게 못하는데도 하도 많이 보니까 외워지는 거야. 오케이? 너희도 외워지고. 선생님이 이건 심지어 고등학교 때 외웠던 거예요. 물론 더 일찍 외워야 된다, 너희는. 됐죠? 자, 25번 가봅시다. 25번. 다 잘했네. 25번 다 잘했고. 26번 가볼까? 네. 지금 민지가 잠깐 이번에 틀렸었어. 어이구, 이거 적어도 하나라는 말이 나왔네. 이거 어떻게 풀었어, 현이야? 그 전체에서 다 오케이, 전체에서 뺐죠. 그러니까 봐봐. 느낌이 뭐냐면 1, 2, 3, 4, 5 부분집합 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소수를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궁금하다고 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적어도 하나의 소수를 원소로 갖는다고 했으면은 일단 전체적인 상황을 먼저 봐봐. 전체적인 상황. 소수 입장에서 전체적인 상황을 보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소수가 몇 개 있을 수도 있어. 1개 있을 수도 있고, 1개 있을 수도 있고, 2개 있을 수도 있고, 3개 있을 수도 있잖아. 왜? 여기 소수가 몇 개니까. 이렇게 3개 있어. 맞아요? 이렇게 3개 있다. 이게 전체야. 전체. 전체는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내가 지금 원하는 게 가만히 봤더니 뭐예요? 얘를 원하고 있어. 얘가 나는 지금 궁금한 상황이야. 적어도 하나 이상의 소수를 포함하게 해주세요라고 했으니까. 맞아? 그러면 내가 여기는 얘를 구하고 얘를 구하고 얘를 구할래? 아니야. 이건 좀 너무 귀찮은 것 같아.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할래? 그냥 전체를 구한 다음에 얘를 뭐 할래? 빼버릴래.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느낌으로? 전체에서 빵개짜리를 뺍시다.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는 게 가장 좋겠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 볼 때 있잖아. 이런 거 볼 때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뭐라고? 전체 생각하라고. 알죠? 적어도라는 말 나오면 뭐라고? 전체 생각하라고. 이걸 습관으로 들여야 됩니다. 나중에 보면은 적어도 하나가 아니라 적어도 2개 이렇게 나온 거 있어. 그럼 적어도 2개라면은 이렇게 된 거잖아 지금. 그럼 요거랑 요거를 구해야 되는데 굳이 내가 요거랑 요거를 구해서 전체에서 뺄 일은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전체를 먼저 생각을 해준 다음에 전체에서 내가 뭘 구하는 게 편한지를 먼저 판단해주고 그 판단 결과를 가지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거야. 알았죠? 그렇게 적으면 된다. 전체 개수 몇 개겠어? 2의 5제곱개겠지. 그 다음에 하나도 없었대. 소수 하나도 없었어. 그럼 2랑 3이랑 5는 선택권을 잃었어요. 그치? 선택권에 남아있는 1과 4입니다. 그치?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어. 요건 32고 요건 4니까 얼마가 돼? 28이 됩니다. 됐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우리 1등급 문제로 가봅시다. 가봅시다. 자, 27번부터 보면 되나요? 27번부터 차근차근 가볼게. 봐봐. 자연수 전체 집합의 부분집합 S 중에서 뭐 이렇게 해달랬어요. 그러니까 일단 자연수 전체 집합의 부분집합이라는 건 전체 집합이 뭐다? 자연수 집합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 안에 있는 집합이었구나 정도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X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었어? 애시당초 자연수밖에 없었어. 오케이?
이렇게 됐을 때 원수의 개수가 몇 개다, 홀수다 이렇게 됐을 때 집합의 개수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돼 있었어. 만약에 지금 이 문제를 틀렸다면 아마 5라고 쓰지 않았을까요? 아닌가요? 네. 5라고 썼죠?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잘 봐봐. 5라고 썼을 것 같은데 어쨌든 볼게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천천히 보자. 원수의 개수는 분명히 몇 개라고 홀수개라고 했어요. 근데 일단은 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가 모여야 돼. 얘가 모여야 돼. 자연수여야 되거든. 그렇다는 건 x는 모여야 돼. 64의 약수여야 됩니다. 그죠? 64의 약수여야 돼. 근데 봐봐. 얘는 그럼 64의 약수니까 x가 될 수 있는 1부터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1이 된다면 당연히 64. 또 하나의 원소여야 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가 2가 된다면 32였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4가 된다면 16이었을 거고 8이 된다면 8이었겠죠. 그죠? 이렇게 놓고 본다면 7개라고 썼니 혹시? 네. 그래. 7개. 잘 봐봐. 근데 여기는 얘는 세트로 다니죠. 그리고 7개라고 썼을 때 그 7개에 대한 이유가 뭐였어? 그냥 개수. 선생님이 진짜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집합의 개수랑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절대로 착각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얘기 있었어. 그러니까 항상 집합의 개수가 나오면은 집합의 개수가 궁금합니다라고 나오면은 항상 비교를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를 구해달라는 건지 아니면은 집합의 개수를 구해달라는 건지. 그리고 집합의 개수가 나왔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해석하는 거냐면 보통은 얘는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 거야? 부분 집합의 개수, 부분 집합의 개수로 해석을 하는 거야. 오케이? 원소의 개수가 아니라 부분 집합의 개수. 그러니까 봐봐. 일단은 자연수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집합의 개수로 나는 접근하려고 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부분 집합의 개수니까 무슨 싸움이 돼버리는 거야? 세 글자로 선택권 싸움이 돼버리는 거야. 맞아요? 근데 잘 봐봐. 여기 있는 얘네들은 들어가면 같이 들어가야 되고 안 들어가면 둘 다 안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은 선택권을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저게 한게 뭐예요? 그렇지. 얘는 그냥 한 개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들어가면 무조건 얘가 들어간대. 맞아? 그러니까 얘랑 얘는 선택권이 하나만 있는 경우야. 그렇지? 얘랑 얘도 세트로 다니고 있잖아. 그렇지? 얘도 선택권이 몇 개 있어? 한 개 있어. 여기는 얘는 선택권 몇 개 있니? 한 개 있어요. 그렇지? 여기는 얘도 지금 선택권이 한 개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일단은 봐봐. 홀로 다니는 건 얘 혼자밖에 없지. 나머지 다 둘이서 쌍으로 다닌다고 말이야. 맞아요? 그렇다면 얘네들은 선택권이 그냥 선택권대로 가져가면 되는데 얘는 무조건 포함해야 돼. 왜냐면 얘가 없었다 쳐봐. 그럼 몇 개? 6개, 혹은 4개, 혹은 2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짝수개가 돼버립니다. 근데 얘는 분명히 뭐 몇 개라고 했으니까 홀수개라고 했으니 맞아요? 홀수개라고 했으니 여기는 얘는 무조건 선택권이 없어요. 얘는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애. 그래서 그럼 선택권이 몇 개 남았고? 하나, 둘, 3개 남았고 그럼 다 2가지씩이었을 테니까 2의 세제곱. 답은 8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흐름으로 잡아주면 돼요. 다음 넘어가서요. 28번 가볼게요. 28번. 아이고 이거 어려운 표현이 하나 주어져 있네요. 어려운 표현이 하나 나와 있어. 이 문제는 아마 다 틀렸을 것 같은데. 오 맞았어. 근데 이거 약간 어. 이게 니은이 맞아가지고 제가 기억은 아닌 거 알고서 니은이 맞는 거예요. 거기에 니은만 있는 게 없어요. 니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얻어걸렸어요. 얻어버렸구나. 그래. 일단 한번 볼게요. 봐봐. 얘는 지금 원소의 개수가 집합할수의 원소의 개수가 궁금한 상황이고 일단 1을 반드시 뭘로 가져야 돼? 원소로 가져야 돼. 그치? 1을 원소로 가져야 돼. 그러니까 1을 원소로 갖는다는 이 의미를 잘 일단은 봐봐. S라고 하는 걸 뭐라고 줬냐면 Z를 원소로 쓰겠어요 라고 준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Z의 제곱은 마이너스 Z 바입니다.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그런 Z를 원소로 뭐 하겠어요? 쓰겠어요.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습니다. 그럼 잘 봐봐. 1이 얘를 만족하는지 보면은, 그치? 1이 얘를 만족하는지 보면은 여기는 얘가 기억이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1의 제곱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다가 1의 반을 해봅니다. 1의 반은 얼마예요? 1이죠. 맞아? 그럼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같나요? 다르네요. 그러니까 기억은 일단 틀렸어요 라고 먼저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볼 때 Z가 누구의 원소면은 S의 원소면. 여기는 이 표현을 잘 기억해. 잘 봐봐. 원소지. 조건제시법으로 내가 이렇게 S를 주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여기는 이게 Z라고 하는 게 S의 원소입니다라고 줬어요. 라고 한다면 나한테 뭘 주고 있는 걸까? 그 느낌을 잘 찾아줄 수 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봐봐. 얘를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원소였대잖아. 그지? 근데 거기서 Z라고 하는 애가 여기서 그냥 A라고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A라고 하는 애가 S의 원소입니다라고 이렇게 준 거야. 표현을 이렇게 준 거야. 그렇다면 여기서 나한테 뭘 준 거냐면 아 얘는 이걸 만족하는 애였을 거야를 준 거거든. 무슨 말이야? A의 제곱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 A의 바가 될 수밖에 없어. 를 이렇게 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나요? 괜찮니? 그러니까 봐봐. S의 원소라고 준 거야. 그 S는 어떤 애를 이걸 만족하는 애만 S의 원소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A를 S의 원소라고 줘버렸어요. 지금 저 표현이 좀 헷갈려서 선생님이 Z를 A로 바꿔버린 거야. 오케이? 이렇게 줬다면 나한테 무슨 표현을 준 거야? 이 표현을 준 거야. 아 A라고 하는 애는 어떤 애였어? 이걸 만족하는 애였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습니다. 이걸 준 거예요. 이걸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됐나요? 진짜 됐어? 오케이. 그럼 봐봐. 얘 중에서 내가 저런 걸 만들고 싶잖아. 양면 뭐 해볼까? 제곱 한번 해보자. 오케이? 그럼 얘는 뭐가 돼? A의 4제곱 이렇게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A 바의 제곱이었으니까 얘는 A 바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됐음? 됐나요? 아, 왜 제가 보면 그냥 한번 제곱한 거야 그냥. 이 제곱한 거 이렇게 되잖아. 여기까지 됐어? 알겠어? 근데 저 바로 의미하는 게 뭐예요? 켤레. 켤레 복수. 오케이? 그럼 켤레에서 성질이 뭐가 있었어? A제곱이 마이너스 A 바래. 그럼 내가 여기다 전체로 바를 이렇게 달아볼까? 그럼 얘는 뭐가 돼? A 바의 제곱이 이렇게 될 거고 얘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A가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게 켤레 복소의 성질이었잖아. 맞아? 그래서 여기는 얘가 뭐랑 똑같은 거야? 마이너스 A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A의 4제곱이 뭐가 됐어요? 마이너스 A가 됐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아 이거 니은 맞는 공이구나 이런 식으로 찾아갈 수 있어요. 됐나요? 다시 이건 켤레복 소수된 이야기입니다. 복수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고 했고 켤레복 소수된 이야기. 그렇죠. 여기까지 해결이 됐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괜히 Z라고 주어져 있어서 너희들이 지금 헷갈리는 것 뿐이고 잘 봐봐 얘들아. 잘 봐봐. 여기는 얘가 뭐라고 돼 있어? 보통 X라고 돼 있지 않니 얘들아? 보통 X라고 돼 있지? 그 다음 X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었지? 여기는 얘가 지금 Z바에는 Z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얘를 내가 이렇게 바꿔도 사실 똑같은 표현이에요. X바 해가지고 X제곱이 마이너스 X의 바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주어져서 똑같은 거야. 맞아? 이런 거는 많이 봤어 사실은. 봐봐. 잘 봐봐. 여기는 이 방정식이죠.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를 원소로 갖게 해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 그냥 저 해가 네, 그냥 만족한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였어? S는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 아,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 집합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돼요? 다시 지금 요 문제를 잘 봐봐. 요 문제를 너희가 진짜 이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자연스럽게 풀어내야지 됩니다. 알았죠? 다시 잘 봐봐.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지금 S라고 하는 걸 뭐라고 줬어요? 다시 여기다 써볼게. Z바 해가지고 Z제곱은 마이너스 Z바라고 이렇게 지금 줬어요. 그죠? 일단 Z가 바라는 게 켤레 복소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설명을 시작할 겁니다. 알았죠? 여기는 얘에 대한 상황이 우리가 보통은 이런 식의 집합을 많이 받았잖아. 그러니까 뭐가? X바 해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입니다. 이렇게 받았으면 여기는 누구나 다 1과 2가 원소예요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그 X라고 하는 L을 뭘로 써주세요? 원소로 써주세요. 그 원소가 가지고 있는 집합이 이 집합일 겁니다. 여기는 얘의 집합의 원소는 1과 2였을 겁니다. 여기는 얘는 얘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이거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만약에 이렇게 주어졌다고 써봐. X바 해가지고 X의 4제곱은 마이너스 X를 만족하는 이런 원소가 궁금합니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봐 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는 이 방정식을 풀려고 우리 노력을 하겠지. 맞아? 다 어떻게 하겠어? X의 4제곱 플러스 X는 0입니다 라는 방정식 풀 거지.
그럼 얘는 x 플러스 다시 x로 묶어버려. x로 묶어버려. 그럼 x의 세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얘는 x에다가 x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고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0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여기는 얘의 근은 일단 0과 마이너스 1을 확보한 상태지. 그리고 여기는 얘의 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오메가 친구잖아. 맞아? 그래서 하나를 내가 오메가라고 하고 하나를 오메가 바라고 한다면 이렇게 네 개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는 이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는 이 집합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0과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오메가와 오메가 바입니다. 이렇게 네 개로 해석할 수 있단 말이야. 여기서 이 오메가라고 하는 건 뭐겠어? 여기 이 방정식을 근의 공식에 넣어서 구하는 값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는 얘 해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거야? 4개가 됩니다라고 너무 자연스럽게 쓸 수 있단 말이지.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좀 헷갈리는 거 있어? 지금 민지 지금 완전히 이해된 표정이 아니야. 이해 안 됐어? 아니요. 이해됐어? 애매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이해하길 원하고 있어요. 나는 완전히 이해하길 원하고 있어. 지금 선생님이 갑자기 지금 여기서 이거 설명하다 갑자기 이쪽으로 왔잖아. 이쪽으로 간 이유가 뭐냐면 이제 뭐 할 거냐면 여기 이 z 대신에 x로 바꿀 거예요. 오케이? z 대신에 뭘로 바꿀 거야? x로 바꿀 거야. 왜? 그래도 똑같은 집합이거든. 됐어?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 봐봐. x의 제곱이 마이너스 x 바였어 라고 한다면 내가 여기다가 크게 발을 달아버리면 x 바의 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x가 되는 거야. x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야. x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는 얘를 바 달지 말고 이거 제곱하고 이거 제곱해서 같다고 써버리면 x의 4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x 바의 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x의 4제곱은 x 바의 제곱이 되고요. x 바의 제곱은 마이너스 x였으니까 여기는 이 식은 내가 뭐랑 똑같다. 뭐랑 똑같은 식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x 4제곱은 마이너스 x 이 식과 완전 똑같은 식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이해됩니다? 알겠니? 오케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여기는 얘는 뭐가 됩니다? 0과 1과 오메가와 오메가 바를 원수로 하는 집합.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제 원수 개수는 몇 개였습니다? 4개였습니다. 이렇게 판단하시기. 됐니? 아, 그래서 디귿이 맞는 그래서 디귿이 맞는 거예요. 아, 오케이? 그냥 해 집합이잖아. 여기는 이 방정식의 해 집합이었던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요걸 만족시키는 거죠. Z, 그러니까 힌트를 여기서 준 거야 사실은. 니은에서 힌트를 주고 있었어. 그지? 니은에서. 아, Z가 이거 둔다면 얘는 Z 4제곱 마이너스 Z 바가 될 거야. 저것만 내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면은 저 방정식의 근이겠구나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29번. 29번은 됐나요? 문제 안 됐어. 해보자. 보자. 자, 29번은 서로 다른 세 개의 실수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 A에 대해서 집합 A는 A랑 B랑 C를 원수로 하는 집합이라고 줬어요. 이렇게 줬을 때 이 집합이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건 요거 세 개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는 얘가 말하고 있는 게 얘가 지금 뭘로 준 거야? 지금 나한테 뭘로 준 거야? 원소 나열법이 아니라 조건제시법으로 준 거란 말이야. 이 조건제시법으로 준 거를 원소 나열법으로 바꿔봤더니 얘가 됐다는 뜻이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는 얘가 도대체 뭘 준 건데, 어떤 걸 준 건데?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A의 원소 두 개를 뭐해줘? 더해서 그 결과를 하나의 원소로 써주세요 라는 뜻이고 여기는 얘랑 얘는 서로 어때야 돼? 달라야 됩니다 라는 뜻인 거야. 그럼 그런 모든 경우를 생각해본다면 X가 뭐일 때, A일 때, Y가 뭐일 때, B일 때 상황이라면 하나는 뭐가 될 거야? A 더하기 B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뭐가 되겠지? B 더하기 C가 되겠지. 또 하나는 C 더하기 A가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요거 세 개밖에 없잖아. 그래서 두 개씩 더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는 이거 셋 중에 하나가 뭐였고 11이었고 하나는 또 13이었고 하나는 뭐였을까? 16이었겠지. 이런 뜻이야. 그럼 A랑 B랑 C 중에서 난 제일 큰 수가 찾고 싶었던 건데 사실 A랑 B랑 C가 뭔지는 관심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 얘가 11이다, 얘가 13이다, 얘가 16이다라고 해서 제일 큰 거 찾아주면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 세 개짜리 뭐 해주세요? 연립방정식 그냥 풀어주세요라는 의미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잡아주면 돼. 그래서 요거 풀 때 어떻게 풀어요? 이거 세 개를 다 더합니다. 그럼 얘는 2배의 뭐가 될 거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될 거고
얘는 얘 더하기 얘는 또 얼마니? 40인가요?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가 돼요? 20이 됩니다. 그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0이었어요. 근데 A 더하기 B가 얼마였대? 11이었대. 그럼 C는 얼마였겠어? 그렇겠지. 그리고 얘가 제일 컸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요? 왜냐면 얘 두 개 더하면 13이잖아. 그럼 A는 얼마였어? 7이었지. 네. 다 더한 게 20인데 두 개 더한 게 13이었잖아. A는 7이었다는 뜻이고 얘는 뭐야? B가 얼마였다는 소리야? 4였다는 소리겠지. 됐습니다. 그럼 C가 제일 클 수밖에 없었겠네. C가 9입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봐. 됐지요? 오케이. 오! 저기. 오! 그래요. 물처럼 이렇게. 나 진짜 틀면서 왜 이러냐? 뭐 이번 주 위험하다. 나 진짜 수련하고 미안. 저 액팅 미리 하는 거 아니야, 진짜? 아니. 대박인데? 한번 봅시다. 아, 많이 어떡하지 이거? 30번 문제. 얘들아, 30번 문제부터 나오는 그 개념은 진짜 중요한 개념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알았죠? 흐름을 잡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흐름을 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봐봐. 제가 다 맞을 거야. 봐봐. 자, 2, 4, 6, 8의 공집합이 아닌 서로 다른 부분집합을 각각 A1부터 A15까지 놓기로 했어요. 여기는 이 말이 일단 무슨 말인지 다 알겠니? 네. 그거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다시 2, 4, 6, 8의 공집합이 아닌 서로 다른 부분집합을 각각 A1부터 A15까지 놓기로 했어요. 왜 15까지였을까? 당연히 부분집합이 전체 몇 개일 텐데 2의 4제곱개였을 텐데 16개였을 텐데 그 중에서 공집합은 빼달라고 했으니까 그죠? 15개겠지. 그러니까 이 15라는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가야 돼요. 왜 15가 되는지. 알았죠? 부분집합들을 다 써놓은 거야. 전부 다 써놓은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원소 중에서 가장 작은 원소를 AK라고 한대요. 예를 들어서 보면 얘 부분집합 중에서 4랑 8만 있는 부분집합도 있었겠지. 그럼 여기는 얘의 제일 작은 원소는 뭐였어? 4였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여기는 얘가 만약에 A7이었다면 다시 A7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A7이라고 하는 걸 4라고 놓겠어요. 이런 뜻인 거야. 지금 현재 상황 자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그렇게 해서 몇 번을 다 계산하면은 15번을 다 계산하면은 내가 저기 문제 답을 구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여기는 얘는 다시 봐봐. 이런 뉘앙스의 문제들이 있을 거야. 항상 되게 많이 나와요. 이런 형태, 이런 뉘앙스의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잘 봐봐. 여기는 얘랑 그 다음 문제 봐봐. 그 다음 문제는 뭐야? 원소의 개수가 3개인 부분집합의 원소의 총합이 뭐였어? 170이었어.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어. 여기는 얘는 뭐야? 일단 얘 부분집합들이 몇 개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지? 거기는 그 원소들의 다 더한 결과를 또 다 더해달라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여기는 얘는 어때요? 얘는 원소의 총합 AN. 여기는 얘에서 짝수가 2개만 포함되는 부분집합을 이렇게 놨고요. 이렇게 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AN의 원소의 총합을 SN이라고 해서 또 걔네들 또 다 더해달라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지금 여기는 얘 부분집합들 기준으로 부분집합들의 원소가 있었을 텐데 그 원소 기준으로 그 원소가 몇 개가 나오는지 그거에 대한 관심이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말뜻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되게 중요한 얘기야. 잘 봐봐.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해석하자. 얘에 대한 해석은 일일이 다 하는 게 아니라 2가 몇 개 있을까요에 관심을 가져주고요. 4가 몇 개 있을까요에 관심을 가져주고요. 6이 몇 개 있을까요에 관심을 가져주고요. 마지막으로 8이 몇 개 있었을까요?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얘네들이 각각 몇 개씩 있었을까요에 관심을 가져주세요라는 뉘앙스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봐봐. 얘 4잖아 지금 4.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이 15개 중에서 4가 과연 몇 번 나올까? 15개 중에서 2가 몇 번 나올까? 여기 15개 중에서 8이 몇 번 나올까? 그런 그 개수에 관심을 가져준다면 여기는 얘를 내가 일괄적으로 한 방에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 돼버리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됐나요? 그럼 잘 봐봐.
여기서 8이 몇 개 나올 것 같아? 여기 2부터 갈까 우리? 2부터 가자. 2가 몇 개 나올 것 같아? 2가 몇 개 나올 것 같아요? 제일 작은 원소가 AK라고 해서 제일 작은 원소가 2인 경우를 생각해 봐주세요 이런 뜻이잖아. 그럼 반드시 뭐는 가지고 있어야 돼. 부분집합 중에서 2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여기는 얘네들 기준으로 생각해봐. 얘네들 기준으로. 얘네들이 선택권 다 있는 상황이지 지금. 맞아요? 그래서 선택권이 몇 개 있으니까 3개 있으니까 2를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들 총 몇 개 있었겠어? 2의 세제곱개 있었을 거야. 총 8개가 있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지금 현재. 됐습니다. 그 다음에 4가 나온 경우. 여기 15개 중에서 4가 나온 경우는 몇 개가 있었을까요? 생각해 본다면 얘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2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지? 제일 작은 원소가 4여야 되니까. 그렇지? 그럼 4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지. 얘는 들어가나 마나 상관이 없지. 얘네들 여전히 선택권을 가지고 있지만 얘네들의 선택권을 잃어버렸지. 맞아? 이런 거 몇 개 있겠어? 2에 제곱개 있었을까? 몇 개 있었을까? 4개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맞아? 그러면 6은 몇 개 있었겠어? 2에 1제곱개 있었겠지 뭐. 왜? 2랑 4는 들어가면 안 되잖아. 6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8 하나만 선택권이 있었으니까. 맞아? 그래서 몇 개? 2개가 있었을까요? 그럼 마지막으로 8이 몇 개 있었을까요? 그럼 8 하나만 있는 거. 그 집합 하나밖에 없겠지. 제일 작은 원소가 8이어야 되니까. 얘 몇 개 있었어? 1개 있었어. 얘 몇 개? 1개. 이런 뜻이잖아. 그럼 여기서 일단 확인해보자. 총 몇 개? 15개 되는 거 맞죠? 맞아요? 그래서 내가 얘네들을 다, 이 15개를 다 더할 때 일일이 하나씩 다 찾아가면서 더하는 게 아니라 2가 몇 개 있을까요? 그 다음 4가 몇 개 있을까요? 그 다음에 6이 몇 개 있을까요? 그 다음 8이 몇 개 있을까요? 기준으로 생각을 해준다면 여기는 답은 뭐가 되겠어? 2가 몇 개 있었어? 8개 있었어. 4는 몇 개 있었어? 4개 있었어. 6은 몇 개 있었어? 2개 있었어. 마지막으로 8은 몇 개 있었어? 1개 있었어. 이걸 다 더해버리면 내가 원하는 답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되니? 요 뉘앙스를 꼭 기억해 주세요. 16 더하기 16 더하기 12 더하기 8이 될 겁니다. 그리고 32개에다가 20 더하면 하니까 52가 되겠죠? 답은 52.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알았죠? 저 15개를 다 일일이 다 해달라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를 일일이 다 하면 어떤 느낌일까? 15개니까 좀 몇 개만 해볼게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2만 있는 것도 있을 거고 또 4만 있는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야? 또 6만 있는 것도 있을 거고 8만 있는 것도 있을 거야. 그 다음에 2랑 4가 있는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랑 6이 있는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랑 8이 있는 것도 있을 거고 등등등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얘 중에서 제일 작은 원소는 2였겠지. 2 더하기 제일 작은 원소는 4였겠지. 더하기 제일 작은 원소는 6이었겠지. 그 다음 8이었겠지. 그 다음에 2였을 거고 그 다음에 2였을 거고 그 다음에 2였겠지. 등등등 이런 식으로 계속 봤을 때 저 숫자들을 다 더해달라는 게 결국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주세요? 아 2가 몇 번 나오겠군요. 2가 몇 번 나오겠군요. 8번 나오겠군요. 4가 4번 나오겠군요. 6이 2번 나오겠군요. 8이 1번 나오겠군요. 이렇게 다 분류를 해서 생각을 해줄 수 있다면 여기 있는 전체 합을 내가 구할 때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풀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흐름만 잘 잡아주면 되는 거야. 됐나요? 다음 문제 봐봐. 똑같아요. 다음 자체가 잘 봐봐. 나는 실수 전체의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3개인 부분집합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 3개인 부분집합이 몇 개 나올까를 한번 생각해봐. 3개인 부분집합이 몇 개 나올까? 일단 전체적으로 6, 6개 중에서 몇 개? 3개를 고르고 싶어요. 이런 뜻이잖아. 그치? 맞아? 그러면 6 곱하기 5 곱하기 4 3 곱하기 2 곱하기 1 총 몇 개? 20개의 부분집합이 있었을 거야.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 20개를 전부 다 하나씩 다 써가지고 거기는 그 원소의 개수들을 원소에 있는 이 총합을 또 따로 다 구한 다음에 걔네들 다 더해준다면 난 총 몇 번의 계산을 해야겠어? 많이. 40번 못해도 40번의 계산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 된다.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 그러니까 얘는 원소들이 어떻게 있겠어? 이거 뭐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는 것도 이렇게 있을 거고 또 A도 있고 또 B도 있고 뭐 F가 있는 것도 있고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야. 3개짜리들이 있었을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는 얘를 더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고 이거 더하면 뭐 A 더하기 B 더하기 F가 되고 등등등 이런 식으로 다 더한 결과가 지금 뭐가 되고 싶었다? 170이 되고 싶었다는 뜻인 거잖아 지금 현재. 그럼 얘도 뭐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아 A가 몇 개 나올까요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A는 몇 개 있었을까? B도 몇 개 있었을까? C도 몇 개 있었을까? D는 몇 개 있지? E는 몇 개지? F는 몇 개지? 얘네들의 관심을 가져주세요라는 뜻이 돼버린다. 오케이? 그럼 A 몇 개 있었을까를 생각해봐요. 그럼 A는 미리 뽑아놓은 상태잖아. 그지?
이 부분집합 중에서 A를 포함해야 되는 거니까 A를 미리 뽑아놨어. 그럼 몇 개만 더 뽑으면 되겠니? 2개만 더 뽑으면 되겠지? 몇 개 중에서? 5개 중에서. 맞아? A를 뽑아놨으니까. 그럼 얘는 5개 중에서 몇 개를 뽑고 싶어? 2개를 뽑고 싶어. 그럼 얘는 몇 개가 되겠어? 5개, 4개, 2개, 1개, 몇 개? 10개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맞아? 그럼 A를 포함한 게 몇 개 있겠어? 10개 있겠지. 됐어요? 그럼 B를 포함한 건 몇 개 있겠어? 10개. 10개 있겠지. 다 10개씩 있을 거 아니야. 얘는 다 10개씩 있는 거야. 그럼 결국 이걸 다 더하면 뭐가 된다?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까지 한 개 다 몇 개씩 있었어? 10개까지 있었어. 걔가 몇이래? 170.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이 F까지 다 더한 결과는 뭐겠어? 17이겠지.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됐나요? 이거 어려워요. 꽤. 근데 저 거기도 있지 않았어요? 있었죠. 몇 개씩 있나요? 몇 개씩 있나요? 오케이? 하이메스 할 때도 선생님이 항상 다 질문이었기 때문에 다 풀어줬던 그런 거죠. 그렇죠. 다음 32번 보세요. 그럼 32번은 어떨까? 얘는 어때요? 짝? 이거요. 짝수 이게 짝수 2개로만 이어진 걸 말하는 거 아니면 다른 것도 있는 짝수 2개가 무조건 포함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짝수가 2개만 있는 거. 짝수가 2개만 있는 거. 그러니까 2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봐봐. 잘 들어봐. 내가 두 가지를 얘기해 볼게. 일단 첫 번째, 짝수만 2개 있는 거. 두 번째, 짝수가 2개 있는 거. 어떤 이미지 차이인지 알겠니? 아, 짝수만 2개 있는 거랑 짝수가 2개 있는 거. 짝수가 2개 있는 거는 1, 3 이것도 포함되는 거. 그렇지, 포함될 수 있다는 소리지. 그냥 짝수만 2개 있는 건 지금 말 그대로 짝수만 2개 있는 걸 의미할 거야. 그지? 근데 짝수가 2개 있는 거는 다른 건 뭐 들어가든 말든 어쨌든 짝수는 일단 2개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뜻이잖아요. 홀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뭐 이런 의미지. 됐습니다. 그럼 잘 봐봐. 짝수 몇 개 있어? 2랑 4랑 6 몇 개? 3개. 3개 있어요. 그럼 얘네들 이제 다 부분집합을 가지고 생각을 할 거니까 선택권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럼 여기는 얘네들만 가지고 얘네는 몇 개 뽑아야 돼? 2개 뽑아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을 하나의 세트로 보고 가는 거야. 오케이? 이 세트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가 되겠어? 3개 중 2개 뽑는 거니까 3 곱하기 2, 2 곱하기 1 돼. 몇 가지가 돼? 3가지가 돼. 이해됐나요? 그 나머지는 뭐예요? 1이랑 지금 3이랑 5가 있잖아. 그럼 얘의 선택권은 몇 개 있어? 2개 있어. 얘 선택권 2개 있어. 얘 선택권 2개 있는 거야. 얘네들의 선택권은 몇 개 있는 거야? 3개 있는 거야. 됐어?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개지겠어? 몇 개? 3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개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부분집합은 총 몇 개 있었어? 24개의 부분집합이 존재할 수 있겠네요. 지금 현재 이 조건을 만족하는 부분집합. 그럼 n값은 일단 24개구나라는 이 생각을 먼저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해되니? 조금만 어려워지면 되게 막 힘들어지지 상황 자체가. 잘 봐봐. 그러니까 1이 들어갈 수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선택권 몇 개? 2개가 있는 거잖아. 3도 2개 있고 5도 2개 있어요. 근데 2랑 4랑 6은 그지? 2랑 4랑 6은 이거 3개 중에서 몇 개를 넣어달랬어? 2개를 넣어달랬어. 그럼 얘네들의 선택권은 몇 개 있다는 소리야? 3개 있다는 소리야. 맞아요? 어떻게 되겠어? 2랑 6이 들어가는 경우, 2랑 4가 들어가는 경우, 4랑 6이 들어가는 경우 이렇게 3개가 있다는 뜻이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얘네들의 선택권은 몇 개 있고요? 3개 있고요. 얘네들의 선택권은 다 몇 개씩 있어요? 2개씩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는 3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였을 겁니다. 24개가 됩니다. 라고 일단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저걸 한 개로 봐서 저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지. 그냥 얘네들 세트로 보는 거예요. 세트로. 그냥 묶어서 보는 거예요. 묶어서. 오케이? 왜냐면 얘네들 중에 2개, 얘네들을 포함한 어떤 조건이 달려 있으니까. 그지? 걔를 그냥 한 방에 세버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 부분집합은 일단 24개가 있었을 겁니다. 얘는 A 24였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라고 줬냐면 집합 얘의 원수의 총합을 SAN이라고 주기로 했어요. 근데 첫 번째 부분집합의 총합과 두 번째 부분집합의 총합과 마지막 24번째 부분집합의 총합, 그 총합들을 다 더해주세요. 이런 뜻이잖아 지금. 앞에 문제랑 똑같겠죠? 맞아요? 그럼 잘 봐봐. 근데 나의 관심사는 뭐라고? 아 그럼 1이 몇 개 있었을까? 그럼 2가 몇 개 있었을까? 근데 일단은 홀수 짝수 좀 나눠서 가볼게. 이렇게 몇 개 있었을까에 대한 관심으로 우리는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1이 들어가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 있었을까? 1은 무조건 들어가기로 한 거지 이제. 맞아? 무조건 들어가기로 한 거지. 근데 여기서 2랑 4랑 6은 경우의 수가 3가지라고 했잖아. 맞아? 그럼 나머지 선택권은 이제 얘랑 얘밖에 없거든. 맞아? 나머지 얘는 무조건 들어가기로 한 거고 얘는 셋 중에서 이 짝수들은 셋 중에서 몇 개? 2개만 들어가기로 한 거고. 그치? 여기는 얘네들 선택권이 있는 거잖아. 그럼 선택권 전체 몇 개겠어? 3 곱하기 2 곱하기 2개 있었겠지. 12개 있었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1이 포함된 부분집합은 몇 개 있었어? 12개 있었어. 그럼 마찬가지 이유로 3이 포함된 건 12개 있었을 거고 5가 포함된 건 12개 있었겠지. 똑같은 이유잖아. 맞아? 근데 2가 포함된 건 좀 다르지 않니? 어차피 얘는 짝수 중에서 2개만 고르기로 했는데 2가 포함돼 버렸대 이제는.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4랑 6 중에 하나만 집어넣어 주세요 라는 뜻으로 2가지가 될 거고요. 그치? 그 다음에 1, 3, 5 각각 2가지가 될 겁니다. 맞아요? 그럼 2가지가 되니까 총 뭐가 돼? 16이 돼버려요. 다시 천천히 봐봐. 2가 들어가기로 했잖아. 무조건 들어가기로 했잖아. 그럼 짝수 중에서 2개만 포함된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이 4랑 6 중에서 하나만 넣을 거야. 선택권 몇 개 있어? 2개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 몇 개 있어? 2가지였어. 그러니까 4가 들어가면 6이 안 들어가겠지. 6이 들어가면 4가 안 들어갈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거의 선택권 몇 개? 2개. 됐니? 그럼 짝수는 해결된 거잖아 이제. 그래서 짝수 해결됐으니까 이제 뭘 보는 거야? 홀수를 보는 거야. 그냥 들어가나 마나 다 상관없죠? 그죠? 그럼 얘는 2의 세제곱이 들어요. 그냥 2의 4제곱이 되니까 16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니? 그래서 여기 얘는 몇 개? 16개, 얘는 16개, 얘도 16개 이렇게 똑같이 있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거를 다 계산해주면 내가 원하는 답이 되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어렵죠? 되게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30번부터 32번까지는 30번부터 32번까지 이렇게 세 문제는요 정확하게 개념을 잡고 풀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다시 한번 꼭 해보세요. 알았죠? 이 문제는 별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제 알았죠? 여기는 이제 사실 중요한 문제. 다음 보자. 자, 집합 봐봐. 두 집합 A랑 B에 대해서 하나는 32의 약수였고 하나는 4의 약수였어. A의 부분집합 중에서 B의 원소를 적어도 2개 갖는 부분집합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여기서 적어도라는 말 나와가지고 전체에서 또 빼려고 이제 생각을 할 것 같아. 근데 전체에서 무조건 빼는 게 아니라 먼저 뭘 보라고? 전체 상황을 먼저 다 살펴보라고. 오케이? 봐봐. 어떤 걸 기준으로 가고 있어? B의 원소를 적어도 몇 개 갖는 거? 2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궁금하잖아. 그러면 B의 원소를 하나도 안 가질 수도 있고 하나만 가질 수도 있고 2개 가질 수도 있고 4의 약수는 1, 2, 3, 4 3개밖에 없죠. 4의 약수. 그러면 3개 가질 수도 있겠네. 됐습니다. 일단 요 말 먼저 이해돼요? 전체의 경우를 본다면 B의 원소가 하나만 들어갈 수도 있고 하나도 안 들어갈 수도 있고 하나만 들어갈 수도 있고 2개만 들어갈 수도 있고 3개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뜻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좀 헷갈릴 것 같으니까 개라고 써줄게. B의 원소가 몇 개 들어가는 이런 상황으로 좀 상황을 먼저 크게 나눠놓고 생각을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떻게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아무것도 안 들어갈 수도 있지. 그러니까 봐봐. 1, 2, A는 뭐예요? 1, 2, 4, 8, 16, 32겠지? 그죠? 얘 부분집합 중에서 1, 2, 3 하나도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 맞아요? A의 부분집합에서 1, 2, 4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맞죠? 그 다음에 하나만, 요거는 하나 들어가고 나머지 이렇게 되는 얘네가 선택권 가지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 이렇게 2개 들어가고 요거 이렇게 돼 있는 요것도 생각할 수도 있고 3개 다 들어가고 여기 있는 얘네들 선택권 가지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게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B의 다시 이 말투를 잘 봐봐. 집합 A의 부분집합 중에서 집합 B의 원소를 적어도 2개 갖는 거라고 했어요. 집합 B의 원소를 몇 개 갖냐가 지금 난 중요한 입장이란 말이야. 그치? 그럼 하나도 안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 하나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 2개, 3개까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원하는 건 뭐야? 적어도 2개 갖는 거거든. 내가 원하는 건 지금 이렇게 되는 얘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렇다면 봐봐. 그렇다면 내가 굳이 얘랑 얘를 구한다면 전체에서 뺄 일이니? 아니잖아. 그치? 0이랑 1 2개고 얘도 2개잖아. 그치? 그럼 굳이 내가 그렇게 할 필요 없지. 그냥 요거랑 요거 그냥 다이렉트로 구해버리는 거야. 됐어요? 이렇게 되면 요거 한번 찾아봅시다. 2개 되는 거.
그러니까 B의 원소를 2개 갖고 싶어요. 요거 3개 중에서 요거 3개 중에서 2개를 갖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얘네들의 선택권 총 몇 가지일까? 세 가지. 그치, 3가지죠. 1, 2 아니면 1, 4 아니면 2, 4죠. 그치? 맞아? 3가지. 그럼 얘는 선택권 2개, 2개, 2개. 이렇게 나와요. 됐습니다. 다음 3개 다 갔는데 3개 다 갔는데 무조건 다 갔는데 그치? 선택권 없어. 무조건 다 들어갈 거야. 한 가지. 그래서 얘네들 이렇게 된 거죠. 됐습니다. 더하면 답이 됐죠? 답은 32개가 나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나요? 손톱 찍어요? 표정 붙일 필요 없잖아. 다음 보자. 다음 봅시다. 34번 볼게요. 이것도 뭐 간단한 문제 같아요. 이건 뭐 되게 쉬웠던 것 같아. 이거 잘 풀렸지? 근데 이거 조금 헷갈렸어? 맞긴 맞았거든요. 약간 조금 뭔가 그래요. 봐봐. A1이 있고 A2가 있고 A3이 있어. A4가 있어. 등등등등등. A9, 8이 있고 A9가 있고 A10이 있었어. 오케이? 제일 큰 A7이 있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전체 저렇게 있어. 10개가 있었어. 그지? 10개가 있었는데 일단은 집합 B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근데 집합 B는 뭐였어? A의 부분 집합이었어. 그러니까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해주세요라고 일단 생각을 하면 되는 건데, 그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중에서 가장 작은 수가 뭐랬어? A3이 됐어. 가장 큰 수는 뭐라고 했어? A8이 됐어. 그지? 그럼 봐봐. 가장 작은 수가 A3이었다고 한다면 얘네들의 크기 순서는 이렇게 된다고 정의해 놨으니까 얘는 들어가면 안 돼요. 얘는 들어가면 안 돼요. 가장 작은 수가 아니니까. 그리고 여기는 얘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그치? B에는 무조건 제가 들어가야 돼. 여기는 얘도 들어가면 안 되고요. 얘도 들어가면 안 되고 얘는 무조건 뭐 해야 돼? 들어가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선택권 몇 개 남았니? 전체 10개 중에서 앞에 3개 선택권 없어요. 얘는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얘는 들어가. 선택권이 없어. 그치? 얘도 마찬가지야.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선택권이 없잖아. 그럼 이 10개 중에서 6개를 빼버리면 선택권 몇 개 남았어? 4개 남았어. 얘는 2의 4제곱이야. 답은 16입니다. 이쪽에 중간이 띄엄띄엄 비일 거라는 생각은 그냥 아예 안 하는 거예요. 다시 여기 A5가 있고 A6이 있었어요. 이렇게 4개 남았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지? 그러니까 얘네들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부분 집합의 개수만큼이, 그러니까 A3은 무조건 있었을 거고 집합 B에는, 그 다음에 여기는 A8은 무조건 있었을 거고 여기에는 이제 뭐가 들어갈지 이제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지? 맞아? 그럼 얘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선택권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맞아? 그러니까 2의 4제곱개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됐습니다. 오케이. 자, 두 문제 남았다. 두 문제. 빠르게 끝내봅시다. 이거 뭐니? 이거 문제가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문제가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아까 그 30번부터 32번까지 그 문제랑 똑같은 거야. 잠깐만, 36번이 뭐였지? 아, 36번 좀 더러운. 36번 하지 마요. 안 해도 된다. 네. 하나만 해라. 하나만 하자. 볼게요. 자, 두 집합 A랑 B에 대해서 얘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부분 집합 개수 몇 개 있겠어? 일단은 1과 2는 무조건 포함해야 되고 B의 부분 집합이어야 돼. 그치? 그럼 B의 부분 집합 원래 선택권 6개 있었는데 선택권 2개를 뺏겼어요. 무조건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그럼 4개 남았지. 그럼 2의 4제곱 16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K 값은 일단 16개, 16이었어요. N이 16이었어요. 이렇게 됐을 것 같아. 그치? 그래서 K는 요거 1등급부터 해서 16등급까지 총 16개가 있었을 거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원소의 총합이래. 총합을 AK라고 했대. 첫 번째 집합, 두 번째 집합, 세 번째 집합이 원소의 총합들을 구해서 그걸 다 총합해달래. 이런 뜻이야. 아까 했던 거랑 똑같지 그럼? 맞아요? 그럼 여기서 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겠어? 1은 몇 개일까? 2는 몇 개일까? 3은 몇 개일까? 4는 몇 개일까? 5는 몇 개일까? 6은 몇 개일까? 이거잖아. 맞아요? 그럼 봐봐. 1은 몇 개일까? 1은 일단 들어가야지. 무조건 들어가야 되지. 맞아요? 1 무조건 들어가야 돼. 1 무조건 들어가야 돼. 선택권 몇 가지? 16가지. 16개 다 들어있었을 거야. 1이라고 하는 숫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집합 얘 부분 집합 XK에는 무조건 1이랑 2는 포함하게 해달라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얘도 16개 다 들어가 있었을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맞아요?
그럼 3이 들어간 건 몇 개일까? 를 생각해봐. 3이 들어갔다고 이제 저지가 깔려버렸지. 그럼 선택권이 있는 애들 몇 개 남았어? 하나, 둘, 세 개 남았어. 맞아요? 얘네들 무조건 들어가기로 했으니까. 그치? 얘 몇 개겠어? 8개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도 다 몇 개? 8개. 얘도 몇 개? 8개. 얘도 몇 개? 8개. 이렇게 되게 되죠. 요거를 다 더해주면 내가 원하는 답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나요? 네, 그 흐름을, 요 뉘앙스를 한번 잘 생각해봐. 선생님이 지금 이 문제, 지금 똑같은 문제가 30번, 31번, 32번, 그 다음에 35번까지. 네 문제를 다 똑같은 설명으로 지금 하고 있었어요. 오케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문제를 맞출 수 있으면 좋겠어. 이 문제가 나올 거야. 안 나올 수가 없는 형태의 문제. 알았죠? 고생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뭐 해오면 돼요? 지금 보니까 우리는 그냥 그대로 갈게. 이제 다음 시간 숙제는 뭐야? 그렇지. 하이는 몇 단원? 2단원이 아니라 이제 5단원이 되겠지? 5단원. 그 다음에 셀은 몇 단원? 10 몇 단원인가 셀은? 집합은? 앞으로 쭉 집합 단원. 그럼 C과에 다 풀어와요? 연산까지 집합까지. 집합까지죠? 집합까지. 집합까지니까 몇 단원이니? 12단원이지? 셀은 12단원 풀어오면 됩니다. 12단원. 자, 센시가 많이 어려울 거야, 그지? 많이 어려울 건데 오늘 했던 거를 좀 걸음 삼아서 다시 한번 좀 풀어보세요. 알았죠? 그렇게